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영상을 따로 기획하거나 찍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두 달, 세 달 전에 신규로 진행했던 곳이 있는데 중간 점검해 볼 겸 성과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한번 기록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 전에 진행을 했었고 4월 말 한 22일경부터 저희가 이관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5월, 6월 2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 객단가는 2만 원 중반이고요. 한번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4월 21일 제가 운영하지 않았던 날까지 한 30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평균 한 로아스가 한 400%대 이상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4, 500% 정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라고 보니까 카탈로그랑 웹사이트 전환인데 이게 리타게팅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100% 리타게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160, 70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대략 270만 원가량 돌렸는데 거기서 거의 로아스가 지금 한 500% 가량 넘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 브랜드의 파워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말은 즉슨 여기는 뭐 광고도 잘 하고 있지만 광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웹사이트 전환으로 리타게팅 한 1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카탈로그 판매가 약 8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고 보시면은 여기 전환수랑 이제 구매 완료,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담기를 한번 보니까 대략적으로 크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는 없죠. 뭐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점 몇 대 0점 몇 정도로 일단은 리타게팅 위주다 보니까 양호한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환율이 20% 30%에 육박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다만 여기가 객단가가 낮은 만큼 구매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저가녀에 가깝지만 그만큼 수익률은 낮을 수 있는데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을 보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였는데 일단은 트래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신규 타겟을 전환 캠페인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늘어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당연히 우리 상품을 봤던 사람들,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한테 보내는 것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캐파 자체가 커지면서 수익이 많아지느냐, 전체 총합 자체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높아지느냐의 차이지, 이게 무조건 뭐 신규 타겟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우상향 하겠지만 수익률은 지금보다 아마 높게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곳이고요. 자세하게 한번 보니까 일단 계제 위치를 보니 일반적으로 스마트 채널, 피드, 메인, 서비스 통합, 쇼핑 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리타게팅은 전환 캠페인은 네이버 메인만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 채널이라든가 피드, 서비스 통합, 쇼핑 이런 거는 다 카탈로그로 지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메인에만 높은 것을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타겟을 진행했을 때 어떤 지면에서 잘 나오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지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인사이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완전한 신규라고 보듯이 저는 운영을 했고 실제로 FA를 운영한 지는 몇 달 되셨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는 이거를 파악하고 올리는 데 집중하자라고 선택을 하였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 달 동안 봤어요. 그랬을 때 골고루 나갔죠. 애드부스트 쇼핑도 새로 나오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웹사이트 전환, 쇼핑 프로모션, 트래픽, 그다음에 일반 전환 이거는 아마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신규로 하는 타겟이고요. 이거는 이전에 리타게팅 하던 거는 비중을 낮추고 일단은 놔두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소재를 좀 가리하면서 약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리타게팅 비중을 서서히 낮춰갈 거고 나중에는 아마 꺼질 수도 있을 거라서 저는 항상 말했다시피 리타게팅 비중은 높게 가져가는 편은 아닙니다. 카탈로그까지 골고루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추가했을 때 캠페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리타게팅 비중을 낮추고 신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했고 트래픽 캠페인에서 높았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 됐기 때문에 나갔거든요. 이게 가장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제 영상에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게 트래픽으로 먼저 시작을 하되 여기서 잘 되는 것들을 전환 캠페인도 테스트해보면서 각 성격에 맞게 그때그때 골고루 배분해주는 게 좋고 이게 사실 정답은 없지만 내가 트래픽에서 많은 유입을 통해서 실제로 전환 나는 것들을 따로 전환 캠페인에 빼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계정마다 달라요. 이 계정은 정말 제가 정석대로 운영해서 잘 된 케이스에 속하고요. 이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트래픽 캠페인에서 전환이 잘 나오는데 전환 캠페인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전환 캠페인에서 잘 나오는데 트래픽 캠페인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면을 봤을 때 스마트 채널, 피드, 메인, 통합, 쇼핑, 애드부스트 쇼핑이 있는데 아까는 네이버 메인에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피드가 일단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메인, 서비스 통합, 스마트 채널 순으로 있는데 사실 스마트 채널이 굉장히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행해보지 않은 지면들에서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고 아까는 사실 진행을 했지만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면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 새롭게 진행을 했고요. 트래픽 캠페인에서 다양한 지면을 활용했고 거기서 생각보다 효과가 가장 좋았던 지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 채널인데요. 지금 소재가 한 8개 캠페인이 전환 캠페인이면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안 넣는데 트래픽은 조금 많이 넣는 편이긴 해요. 거기서 테스트도 하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70만 원가량 썼잖아요. 근데 전환수가 한 437개고 구매가 한 200개가 안 되는 184개. 그다음에 전환율, 총 전환율이죠. 9%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구매 완료 수익률이죠. 이 로아스가 600이 넘었어요. 아까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아까 거의 카탈로그 판매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환율 자체는 차이가 엄청나죠. 아까 8.8%, 9%에 육박했는데 20% 이상 더 나온 이제 29%, 거의 30%가 나왔는데 로아스가 674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로그랑 비슷하게 한 7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총 전환율은 훨씬 낮은 8.8%고 구매 수익률은 630%가량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예상 외의 지면과 예상 외의 컨텐츠에서 터졌다라고 써놨는데 이래서 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광고주분들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의견 차이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브랜드 입장도 있고 저는 안 해본 것도 다시 좀 보고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된 것도 되돌아보자 좀 이런 마인드라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대로 인사이트가 안 쌓여져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인사이트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진을 쓰지 말자 해놓고 제가 혹시 모르니까 돌려놔 보자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잘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피드나 메인도 해봤는데 실제로 다 잘 되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진에 비해서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와 브랜드 입장이 아니라 고객 평가가 최고더라. 저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제 운영하지 않았던 4월, 이제 5월, 6월, 제가 운영했던 5월, 6월 정도를 보면 점점 우상향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좀 속도가 빨랐어요. 예. 근데 사실 여기는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 있는 게 뭐냐? 잘 될 때 문제가 뭐냐? 보면 재고죠. 재고 이슈가 있습니다. 너무 잘 팔려도요. 사실 재고가 뒷받침이 안 되면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대표님도 당연히 한정된 재고가 있을 거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리 재고 주문을 넣어놓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고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많은 한 3천만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아래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4월, 5월, 6월이거든요. 4월 같은 경우는 아까 본 대로 카탈로그나 전환 캠페인 리타게팅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0%,
이거는 4월 한 달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보다는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근데도 한 440% 정도 나왔죠. 근데 5월 같은 경우는 380%, 그 다음에 5월이 383%가 나왔죠. 근데 6월도 한 381%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비용은 더 많아졌는데 대략 한 700만 원가량 많아졌는데 수익률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총 전환율이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대표님이랑 이야기할 때 한 300% 중반 정도 이상만 평균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트래픽 같은 경우는 200 이상만 나와도 성공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트래픽을 보니까 30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산을 올리고 전환율이 좀 떨어져도 이 정도 유지가 되겠구나. 다른 캠페인에서 400, 500 정도 나와주는데 트래픽보다는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조금 비중을 배분했고 이게 그래도 유지되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비용이 커지면 수익률이 내려갈 수 있으나 평균치에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우상향을 저는 그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수치만 보이는 것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리타게팅을 안 쓰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선순환 구조가 저는 목적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야 이탈을 하더라도 구매하는 사람, 장바구니를 담는 사람, 다시 재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마케팅 모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방향에 좀 믿고 맡겨주신 것도 있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늘려주셨고 당연히 뭐 재고 이슈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본업이 바쁘시면 사실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고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마케팅 담당자 또는 대행사 직원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알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간혹 엄청 적극적이신 분도 있고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이 없어요. 어쩔 때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한데 너무 적극적이라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감독인데 막 내가 뛰어. 내가 뛰려고 해. 야, 너 나와. 내가 뛸게 하고 막 그러면 사실 본인은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거기 선수들은 되게 불편하겠죠. 되게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공유를 하면서 꼭 이렇게는 해야 된다. 요청권이 있으면 요청하는 게 맞고요. 근데 믿고 맡기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위임을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아무 신경 안 써. 그게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는 되게 답답해요. 이게 왜 안 될까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너무 무기력하고 이러면 이게 맞나? 오히려 제가 더 발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정답은 없다. 잘 되면 뭘 해도 잘 됩니다. 기분도 좋고요.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뭐 최근에도 많고 그랬는데 저도 당연히 실패한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실패도 해보고 나름의 성공도 거둬보고 하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행을 받을 때 더 신중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지 대행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신중하게 요청을 하셔야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날지 안 날지 예전에는 그냥 대행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보고 괜찮겠지 하고 받았는데 지금은 시너지 내가 이분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이분의 브랜드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냥 하나의 약간 외부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막 브랜드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부품 역할을 하되 이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역할이 되고 싶은 거지. 저로 인해서 이 브랜드가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이러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7월이고 날씨가 굉장히 덥고 한데 많은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제가 바쁜 만큼 여러분들도 바쁠 텐데 종종 시간 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정보가 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